안녕하세요. 일을 없애는 일을 하는 시민개발자 구씨입니다. 오늘은 챗GPT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쉽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챗GPT는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가장 핫한 서비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넷플릭스가 100만 사용자를 달성하는데 3.5년이 걸렸다면 인스타그램이 2.5개월이 걸렸고요. 챗GPT는 단 5일 만에 100만 사용자를 달성한 요즘 가장 핫한 AI 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1.8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런 챗GPT는 누구나 로그인만 하시면 무료로 3.5 버전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조금 더 똑똑한 버전을 쓰고 싶으시면 월 $20에 구독을 하시면 챗GPT4 그리고 최근에 출시한 챗GPT4 옴니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이지만 사실 누구나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챗GPT는 사용자의 노하우에 따라서 답변의 퀄리티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도 챗GPT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 해야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하기 전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우리가 원하는 값을 인공지능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입력 값을 설계를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자면 챗GPT가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잘 할 수 있게 질문이나 명령을 잘 하는 방법이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도대체 왜 중요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이 생성형 AI 모델을 트레이닝을 시키는 데이터의 양,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이 파라미터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제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의 퀄리티가 상당히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생성형 AI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결과값이 상당히 향상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추가적인 비용 없이 질문만 잘 할 수 있다면 인공지능의 성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고 싶은 비개발자라면 무조건 갖춰야 되는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왜 중요한지 정도는 설득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핵심을 쉽게 두 가지 개념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챗GPT는 신입사원처럼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신입사원을 생각해보면 신입사원들은 보통 굉장히 열정적이고 의욕도 넘치죠. 하지만 아직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센스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잘딱깔센이라고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일을 해주는 신입사원은 원하지만 사실 신입사원이 그렇게 알잘딱깔센으로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죠.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이 챗GPT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의욕이 넘치는 신입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똘똘한 신입사원이죠. 근데 아직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센스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똘똘한 신입사원한테 일을 잘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시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쉽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주요 방법론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신입사원처럼 대하기 첫 번째는 맥락을 설명해줘라 입니다. 우리가 신입사원한테 처음에 일을 시킬 때 그냥 A와 관련된 내용을 리서치를 해줘 라고 하면 갈피를 잘 못 잡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맥락을 설명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이 리서치를 도대체 왜 하는 건지, 이 리서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리서치를 우리가 시킬 때 좀 어려운 단어 같은 게 있으면 정의도 좀 내려줄 수 있겠죠. 이런 단어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이 의미에 대해서 어떤 스코프로 리서치를 하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맥락을 설명해 주는 게 신입사원이 좋은 결과물을 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챗GPT도 우리가 신입사원처럼 대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맥락을 설명해주면 더 좋은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잠재 고객에게 콜드메일을 써줘 이렇게 왼쪽에 먼저 친절하지 않게 신입사원한테 그냥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열정적으로 이렇게 물론입니다 하면서 지침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메일을 작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안하고 제안하고자 연락을 드린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연락을 주시거나 답장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작성을 했죠. 하지만 저희가 이 프롬프트 자체가 좀
친절하지 않죠. 어떤 맥락 없이 그냥 다짜고짜 콜드메일 써와 라고 하니까 굉장히 보편적이면서 특색이 없는 이런 콜드메일을 작성을 해줬습니다. 반대로 맥락을 좀 더 우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콜드메일을 도대체 왜 쓰는 건지, 어떤 목적으로 쓰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한번 지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똑같이 콜드메일을 써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나는 광고 마케팅 대행사 세일즈 담당자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땡닭볶음면이라는 라면을 출시한 F&B 기업의 유튜브 마케팅을 대행하고 싶어서 땡닭볶음면인데 땡박이라고 썼네요. 하지만 오타도 알아서 좀 알아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 담당자한테 콜드메일을 쓰고 싶다. 그리고 콜드메일이라는 거는 아직 거래하고 있지 않은 거래처에 먼저 세일즈 제안을 담은 메일을 보내는 걸 의미를 한다. 이렇게 정의도 좀 해주고요. 혹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마케팅 대행 서비스가 유튜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매출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어필을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어떤 맥락과 어떤 것들을 어필해달라고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같이 써줬죠. 그리고 동일 산업에 비슷한 성공 사례도 있다는 것도 레퍼런스도 같이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내가 이 콜드메일을 도대체 왜 쓰는 건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포함되면 좋겠는지 이런 맥락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콜드메일을 써주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기본 지식을 조금 더 다운로드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유튜브 마케팅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새롭게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 흥미로운 제안을 하겠다.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1, 2, 3, 4로 나눠가지고 컨텐츠 전략 개발, 채널 관리 및 최적화, 광고 캠페인 운영, 평가 및 분석,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써주지는 않았잖아요. 유튜브 마케팅 서비스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라고 써놨는데, 그거를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쪼개서 좀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있고 원하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를 해보더라도 확실히 우리가 컨텍스트 없이, 맥락 없이 그냥 뭔가 지시를 하면 굉장히 브로드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요거 받아봤자 큰 도움이 안 되죠. 어차피 다 새로 써야 되는 수준인데, 우리가 조금 더 맥락을 제공을 해주면 조금 더 틀을 잡아주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조화를 해서 메일을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더 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조금 더 추가해줬으면 하는 맥락이 있다면 여기에 더 이어서 구체적으로 써주실 수도 있겠죠. 너무 많은 걸 써도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있긴 한데, 요것보다는 조금 더 예시에 대해서도, 레퍼런스에 대해서도 어떤 레퍼런스인지 써준다라던가, 그 레퍼런스가 어떤 성공 사례가 있었는지 정량적인 성과, 지표에 대해서 추가를 해준다라던가 하면 그런 내용도 같이 담아서 콜드메일을 작성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맥락을 제공해주면 확실히 일을 더 잘한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로 신입사원처럼 대하기. 두 번째는 예시를 들어줘라 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입사원한테 새로운 업무를 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예시를 들어주는 것만큼 좋은 설명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해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감을 잘 못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 비슷하게 곧잘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시를 내릴 때 예시를 같이 들어주면 그거를 어느 정도 카피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답변을 잘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는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예시로 우리 회사의 신제품 스마트폰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줘 라고 한번 질문을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답변이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면 목표를 설정하고 타깃 시장을 파악해야 된다. 제품의 특징과 가치를 강조하고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 마케팅 전략이겠죠? 그걸 찾아야 된다. 라고 하고 목표 설정부터 타깃 시장 파악, 유니크한 가치 제시, 다채로운 마케팅 채널 활용, 컨텐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강화, 포지션 확립, 경쟁 분석,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해라 라고 써 있는데요. 굉장히 브로드하고 사실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스마트폰에 대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달라고 하는 그 지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개념이잖아요. 너무 브로드하고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챗GPT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답변을 해야 될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될지가 애매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변의 퀄리티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좀 더 좋은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예시를 좀 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포함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싶은데
예를 들면 유튜버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더 많은 타겟 고객한테 도달할 수 있는 방법, 혹은 뭐 제품 쇼케이스 런칭 이벤트, 그리고 뭐 특별 할인 이벤트, 이런 것들을 포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줘.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와 함께 한번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아이디어를 줍니다. 우리가 예시로 들었던 인플루언서 마케팅, 런칭 이벤트, 컨텐츠 마케팅, 그리고 얘기하지 않았던 검색 엔진 최적화, 이메일 마케팅, 커뮤니티 참여 등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예시를 들어줬더니 그거와 관련된 형태의 다른 카테고리까지 포함해서 전략에 대해서 의견을 주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줬을 때 물론 이것도 굉장히 구체적인 전략은 아니죠. 그냥 인플루언서 활용해서 제품 리뷰 같은 것도 해보고 제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주고 판매 링크를 제공해서 뭐 구매 유도를 강화한다, 이런 식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하면 이거와 관련돼서 그냥 대표적인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는 형태예요. 근데 여기서도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심 있는 어떤 섹션이 있다면, 예를 들면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다 하면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특정 블랙 포인트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면서 더 세부적인 전략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포인트, 예시를 들어주면 좋다라는 거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신입사원처럼 대하기, 세 번째 포인트는 구체적이고 간결 명확하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신입사원한테 일을 시키는 그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매출 분석을 해오라고 시켰어요. 근데 매출 분석을 해서 가져왔는데 그냥 엑셀에다가 줄글로 몇 글자 그냥 적어서 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결과물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물론 신입사원이 좀 센스가 없는 것도 있지만 사실 시킨 사람이 처음에 명확하게 지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직 어떤 식으로 매출 리포트를 보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이 없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려줘야 그 원하는 형태로 신입사원이 일을 해올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 하는 포인트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원하지 않는 형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외를 하라고 지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챗GPT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이고 간결 명확하게 우리가 받고 싶은 결과물에 대한 포맷을 알려주는 게 또 원하는 결과물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예시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시민개발자 구시 채널에서도 노코드2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챗GPT한테 우리가 노코드 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질문을 앱을 만들 수 있는 노코드 툴을 알려달라 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노코드 툴을 알려드릴게요 하고 에달로부터 뭐 버블, 덩커블, 앱가이버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줬죠. 근데 저는 사실 노코드 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스프레드시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노코드 툴을 알고 싶고 그 중에서도 좀 사용성이 좋은 것들을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노코드 툴을 알려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단순한 설명과 함께 네 가지만 이렇게 띡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답변이 오지 못한 거죠. 조금 더 명확하게 지시를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거를 이쁘게 답변을 잘 해줍니다. 이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정확하게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소스로 모바일이나 데스크톱 앱을 만들 수 있는 노코드 툴을 5개를 알려줘.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를 합니다. 정확하게 5개를 알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소팅할 수 있는 룰을 알려줘요. 가장 사용성이 좋다고 판단되는 툴부터 순서대로 알려달라. 그리고 각 툴의 장점과 한계점에 대해서도 알려줘. 이렇게 툴을 몇 개를 리스트업 해줄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소팅을 할 건지 어떤 내용을 나눠서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는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답변을 한번 볼게요. 네, 시트 소스로 만들 수 있는 툴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보시면 1, 2, 3, 4, 5 5개의 툴을 제시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툴별로 장점과 한계점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앱시트 같은 경우에는 시트랑 통합을 잘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기능과 워크플로우, 복잡한 앱도 구현할 수 있다. 사용자 친화적인 UI 디자인 도구를 제공한다. 한계점은 고급 기능을 원하는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복잡한 데이터 관리 및 처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써있고요. 글라이드 같은 것도 써있고 글라이드는 복잡한 로직을 구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에달로도 복잡한 기능을 구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일부 플러그인이 유료일 수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버블은 무료 버전 기능이 제한적일 수 있고 학습 곡선이 다소 높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한계점과 장점 다 이렇게 잘 구분해서 잘 써주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노코드 툴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도 단순히 노코드 툴 알려줘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는 챗GPT는 신입사원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신입사원이면 그냥 알려달라고 하면 센스있게 알아서 한 5개 정도는 비교를 하고 그 중에서 장점과 한계점을 또 잘 비교를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툴부터 소팅을 해서 알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의 소리를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소스로 만드는 어떤 앱, 그리고 몇 개, 어떤 순서로, 어떤 내용까지 포함해서 원하는 정보들을 명확하게 써서 프롬프트에 적어주시면 그대로 답변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챗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하는 방법 첫 번째 핵심 포인트 신입사원처럼 대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자면 신입사원처럼 대하려면 맥락을 잘 설명해줘야 되고요. 예시를 들어주면 좋고요. 구체적이고 간결 명확하게 지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핵심 포인트만 더 숙지를 하시면 되죠. 두 번째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챗GPT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요청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챗GPT는 우리가 신입사원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사람이 아니고 컴퓨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챗GPT는 컴퓨터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게 요청을 하는 게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요청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단계를 나눠서 설명하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코딩 같은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한테는 뭐 초등학생한테도 저기 냉장고 가가지고 음료수 좀 가져와 라고 하면 알아서 냉장고 찾아서 가가지고 문 열고 그 다음에 음료수가 보니까 콜라밖에 없어요. 그럼 콜라 딱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시가 사람한테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어렵지 않은 요청인데 컴퓨터한테 만약에 그냥 냉장고에 가가지고 음료수 가져와 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히 냉장고가 있는 위치까지 우측으로 몇 칸, 좌측으로 몇 칸 움직여서 손을 들어서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음료수라는 거는 어떤 것들이 음료수인지, 그래서 콜라, 뭐 사이다, 뭐 몇 가지, 뭐 탄산수 이런 것들 중에 뭐가 있으면 그거를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다 단계별로 나눠서 설명을 해줘야 코딩이 작동을 하겠죠. 그냥 코드에다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프롬프트도 우리가 단계별로 나눠서 설명하면 좀 더 얘가 말을 잘 알아듣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단계를 설명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그냥 말로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했을 때 Let's think step by step. 야, 단계별로 생각해 라고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아까 우리가 첫 번째에서 그 신입사원처럼 대하기에서 예시를 들어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부터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얘가 따라하게 되는 거죠. 프롬프트에서도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네? 그러니까 내가 답변을 해줄 때도 과정을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chain of thought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고의 연결이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생각을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컴퓨터는 한 번에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주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예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계별로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는 보통 수학 문제 같은 게 예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 일반적으로 챗GPT가 수학이나 과학 문제에 좀 약하거든요. 요즘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영향도 계속 향상이 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게 텍스트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거다 보니까 숫자와 논리가 결합된, 그리고 특히 텍스트와 숫자 연산 같은 게 연관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이 chain of thought 단계별로 컴퓨터가 잘 이해할 수 있게 질문을 던지면 답변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사람한테는 쉬운 질문이에요. 농부한테 치킨과 소가 있어요. 치킨 사실 닭인데 닭과 소 두 개 영어와 한글이 섞였지만 알아서 이해를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30개의 머리와 100개의 다리가 있다. 그러면
치킨과 소, 닭과 카우는 각각 몇 마리가 있을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치킨을 X마리, 소를 Y마리라고 해서 방정식을 세워줍니다. 그냥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은 안 했죠? 그냥 바로 질문 던졌더니 얘가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좀 이상합니다. 왜냐면 다리는 좋아요. 치킨은 다리가 2개고 소는 다리가 4개입니다. 요거는 좋은데 여기 위에 보니까 치킨과 소의 총 머리수가 2, 4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치킨도 머리가 2개고 소는 머리가 심지어 4개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방정식을 푸는 거를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 수 있대요. 그래서 해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해를 구해달라고 했더니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건방지게 자기가 잘못 풀어놓고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문제에 오류가 있으니까 다시 확인을 해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확실히 쉬운 문제인데도 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챗GPT라는 친구가 컴퓨터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단계별로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문제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해서 풀어달라고 하고 농부한테 이번에도 치킨과 소가 있어, 닭과 카우가 있어 라고 하고 30개의 머리와 100개의 다리가 있어 동일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각각 몇 마리가 있을까 하고 너의 논리를 단계별로 설명을 해달라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사람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컴퓨터답게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을 해봐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물론이죠 라고 하고 이번에는 단계별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눠서 자기의 논리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치킨은 변수로 C, 소는 변수로 S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각 동물의 머리수, 치킨의 머리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뭐 C 플러스 S는 30, 그리고 다리수도 이 C 플러스 4S는 100. 이렇게 일단 방정식을 잘 수립을 했죠. 그 다음에 뭐 두 방정식으로 변수에 대한 값을 찾아서 치킨과 소의 수를 확인한다 라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대입을 하고 실제로 치킨은 10마리, 소는 20마리 이렇게 정답을 도출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풀어달라. 그리고 너의 논리를 단계별로 설명을 해줘. 이렇게 컴퓨터가 컴퓨터의 본분을 다 할 수 있게 우리가 단계별로 접근하게 도움만 줬는데 지시만 해줬는데 훨씬 똑똑하게 답변을 잘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지금 저희는 조금 더 쉬운 예시죠.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시를 들어주는 형태로 과정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이 예시여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비슷한 문제를 하나 더 내보는 거예요. 치킨과 소가 있지 않고 닭과 카우가 있는데 뭐 머리는 20개인데 뭐 다리는 몇 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몇 마리가 있을까 해놓고 이 여기 지금 1, 2, 3, 4, 5로 나눠져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저희가 직접 써주는 겁니다. 그냥 대략적으로라도 뭐 이렇게 변수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는 뭐 머리의 개수와 다리의 개수를 생각해서 방정식을 수립해. 그 다음에는 방정식을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대입해서 변수에 대한 값을 찾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닭과 카우의 수를 확인해. 이런 식으로 그런 단계로 접근한다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답은 이거야 라고 해주고 이제 새로운 문제를 내는 거죠. 단계별로 접근하는 모습을 예시로 보여주고 신규 문제를 내면 접근을 잘해서 답변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뭐 전략을 수립한다라던가 아이디에이션을 한다라던가 어떤 다른 답변을 원할 때도 조금 더 고퀄리티의 답변을 원할 때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컴퓨터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예시를 들어주시거나 Let's think step by step 이런 멘트 같은 거를 넣어주시면 답변을 더 잘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요청하는 방법은 역할을 부여하는 건데요. 요거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첫 번째 단계를 나눠서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들잖아요. 나는 사람인데 컴퓨터가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단계별로 컴퓨터에 빙의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죠. 반대로 또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너가 컴퓨터지만 너가 그냥 사람같이 생각해 라고 명령을 내려보는 거예요. 반대로 역할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너는 커머스 데이터, 이커머스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문가야 라고 아예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너는 컴퓨터처럼 생각하지 말고 커머스 데이터 분석 전문가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커머스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분석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면 답변을 더 잘해줍니다. 왜냐면 챗GPT는 이제 역할 놀이를 하게 된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뭐냐? 그랬더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사용자 경험을 계산하고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사용자가 명령 프롬프트 또는 터미널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할 때 해당 시스템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더 빠르게 작업 수행할 수 있고 시스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뭐 대충은 알겠는데 좀 복잡하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뭐라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거 좀 답변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하지 못한다. 이랬을 때 조금 더 너 사람에 좀 빙의를 시켜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다. 챗GPT는 컴퓨터였지. 그러면 너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줄게. 이제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 되는 것처럼 챗GPT 나의 텍스트를 먹고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너는 생성형 AI에 대해 쉽게 설명을 해주는 AI 전문 강사야. 그리고 우리가 답변의 수준도 정해주는 거예요. 너 이제 AI 전문 강사인데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무엇인지 청중에게 설명을 해줘. 요렇게 역할을 부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챗GPT가 사람이 됩니다. AI 전문 강사가 되고 거기에다가 난이도도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설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받아봤더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인공지능 모델이 원하는 유형의 정보를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기술이에요. 일단 이 톤부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중학생한테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자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우리가 AI한테 제공하는 문장이나 질문을 조절해서 AI한테 원하는 대답을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굉장히 이해가 쉽죠? 얘까지 들어줍니다. 여러분이 호랑이를 묘사해줘 라고 하면 AI는 호랑이에 대한 설명을 생성한다. 하지만 호랑이의 특징이 무엇이야 라고 하면 AI는 호랑이의 특징에 관련된 정보를 생성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사용자가 AI에게 주는 문장이나 질문의 구조와 내용에 따라서 AI의 답변이 달라진다는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우리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AI 답변이 달라진다. 그래서 AI와 상호작용을 조절하고 원하는 종류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면 좋다라고 잘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확실히 답변의 퀄리티가 차이가 나죠. 그냥 질문을 하면 관련된 답변을 해주긴 하는데 조금 명확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답변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챗GPT를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고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원하는 수준까지 정해준 다음에 질문을 하면 확실히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리캡을 해보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 10개 팁, 20개 팁 어렵습니다. 다 기억하기가. 세세하게 다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만이라도 건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챗GPT 신입사원이다. 내가 신입사원한테 일 잘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신입사원 맥락을 잘 설명해주면 좀 더 일을 잘할 것 같아. 예시를 잘 들어주면 그 예시를 기반으로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냥 애매모호하게 일 시키지 말고 명확하게 지시를 해주면 그 원하는 포맷대로 결과물을 잘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점, 결국에 그 신입사원처럼 대하기.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챗GPT 결국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지.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단계별로 설명해주자. 혹은 너 컴퓨터 프로그램이니까 사람처럼 답변을 똑똑하게 못하지.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라 해서 역할을 부여하자. 역할 부여해서 전문가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답변 유도하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두 개의 핵심 키워드만 신입사원, 컴퓨터 이 두 개만 생각해서 프롬프트를 작성을 잘 하시면 좋은 답변 좀 더 얻어가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도대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가져올 미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AI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인공지능 전문 개발자가 아닌 비전문가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고도화된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 수 없다면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이렇게 다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챗GPT를 활용하더라도 좀 더 일을 잘 시킬 줄 알아야 돼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는 내가 매니저가 되면 신입사원들을 잘 육성해서 일을 잘할 수 있게 좋은 경력직으로 만드는 역량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내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남들보다 얘를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하고 트레이닝을 잘 시켜서 좋은 경력직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중요하고 그게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 잘 습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도메인 지식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매니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신입사원들이 어떤 테크니컬한 툴은 보통 더 뛰어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부장님보다 신입사원이 엑셀을 더 잘하거나 파이썬을 더 잘하는 경우는 많이 있죠. 하지만 부장님이 더 뛰어난 거는 그 업계에서
도메인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에서 어떤 게 통하고 어떤 게 안 통하는지, 안 통한다면 왜 안 통하는지, 이게 통하려면 어떤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지, 이런 식의 그 분야에 대해서 훨씬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전문성이 더 빛을 발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테크니컬한 업무들은 AI가 많이 대체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어떤 기본적인 코딩, 기본적인 자동화, 기본적인 분석, 이런 것들은 점점 AI가 대체를 해줄 겁니다. 근데 그럼 데이터 분석이든 코딩이든 하려면 도메인 지식이 필요해요. 그냥 챗GPT한테 시킬 수가 없는 게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어떤 포맷으로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지, 그런 디렉션을 잘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 우리가 신입사원한테 디렉션을 잘 주려면 좋은 매니저는 도메인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디렉션을 잘 줄 수 있는 매니저가 좋은 매니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그 디렉션을 AI한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 지식 갖추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챗GPT를 비롯해서 앞으로 유용한 AI 툴이 점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면서 업무에 내가 남들보다 앞서 활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AI 툴에 무조건 대체되는 게 아니라 AI 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고 AI 툴을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도태되는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도 AI 툴을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또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와 같이 챗GPT를 비롯한 AI 툴 관련해서도 공부해 보시면서 AI 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챗GPT를 비롯한 AI 툴 관련해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일을 없애는 일을 하는 시민개발자 구시였습니다.